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오늘 양국 간의 6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 그러니까 사우디의 대미 투자를 얘기하는 건데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미국으로 6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 그리고 수출, 즉 미국의 사우디 수출을 얘기하는 겁니다. 미국의 상품을 사우디 쪽에 수출하는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또 안보 협력 강화 등의 내용도 담겼는데요. 이른바 전략적 경제 동반자 협정을 체결한 것입니다. 전략적 경제 동반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 순방 첫날인 이날 사우디의 수도 리야드를 찾아서 실권자인 무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 회담한 뒤에 에너지, 국방, 자원 등 분야 합의가 담긴 이 협정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백악관이 관련 보도자료 내려온 걸 보면은요, 미국의 12개 방산기업이 사우디와 1,420억 달러에 달하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방위 장비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소개합니다. 또 이 계약에는 공군 발전 및 우주 능력, 대공 및 미사일 방어, 해상 및 해안 안보, 국경 안보 및 지상군 현대화, 정보통신 시스템 업그레이드 등과 관련된 장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미국은 사우디 군대의 역량 강화를 위한 훈련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어서 민간 분야 협력과 관련해 사우디 기업 데이터볼트가 미국 내 인공지능 센터와 에너지 인프라에 2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데이터볼트는 또 미국 기업 구글, 오라클, 우버 등과 함께 양국 최첨단 기술에 8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힐 인터내셔널, 제이콥스, 파슨스, 그다음에 에이콤 등 미국 기업들이 사우디 킹 살만 국제공항과 같은 인프라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고요. 이를 통해서 미국의 서비스 산업 분야에서 20억 달러의 수출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백악관은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GE 버노바의 가스터빈과 에너지 솔루션 수출, 그리고 또 보잉 7378 여객기 수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보도도 있었고요. 보건 분야에서 샤메4 솔루션스가 미시간주의 공장 건설을 포함해서 58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미국에 있을 예정이다라고 이야기가 또 나왔죠. 또 50억 달러 규모의 에너지 투자 펀드, 50억 달러 규모의 항공 우주 및 방위 기술 펀드, 40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스포츠 펀드 등 사우디아라비아의 미국에 대한 투자와 관련한 투자 파트너십도 이번 패키지 안에 다 포함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측은 이번 협정 체결 계기에 에너지 관련 양해각서, 미래 방위 능력에 대한 의향서, 광물 자원에 대한 양해각서, 법무협력 양해각서, 우주 및 감염병 관련 협력 합의 등 다양한 부대 합의에도 서명했습니다. 정말 포괄적인 경제 동반자 협정, 전략적 경제 동반자 협정인데 거의 한국과 미국의 수준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두 정상은 사우디 군의 현대화와 발전을 위한 합의도 체결합니다.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서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도 이렇게 거대한 규모의 투자를 미국에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트럼프 정부였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사실 이전에 민주당 정권에서는 상상하기 힘들었던, 그리고 또 공화당 정부에서도 사실 트럼프가 나타나기 이전의 정부에서는 기대하기 힘들었던 수준입니다. 따지고 보면은 레이건 대통령 때에도 사우디아라비아와 친분을 쌓기 위한 여러 가지 작업들이 진행이 됐습니다만, 이 트럼프 대통령처럼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두 손을 콱 잡는 이러한 관계까지 발전하는 모습을 저희가 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미국과의 관계가 깊어진다라는 것은 전통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페트로머니라고 이야기하는 석유를 근간으로 해서 전 세계 금융권을 쥘 수 있는 그러한 동맹 관계가 만들어졌다라는 점에서 아주 강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이건 예전부터 있어왔던 전통적인 개념의 해석인 것이고요. 하지만 거기에서 멈추지를 않고 더 나아가서 지금 AI 분야, 우주 개발 분야 이런 데까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이 더더구나 국방 분야까지 지금 함께 가겠다라고 발표를 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질 수 있겠다. 중동 지역에 대한 판세 변화가 아주 판이하게 달라질 것이다. 거의 쐐기를 박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저희는 받습니다. 아브라함 어코드를 통해서 이미 아랍 국가와 이스라엘 국가 간의 화해를 이끌어냈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아랍 국가들 중에서 가장 크고 강한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사우디아라비아까지 미국과 강한 동맹을 맺게 만들고 결국은
이 중동 지역 전체, 예전에 화약고라고 불렀던 이 중동 지역 전체의 평화를 완전히 딱 안착시키는, 그 평화라는 것이 기준이 있는 평화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기준으로 해서 평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데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중심이라고 보시면 곤란하다라는 거죠. 저희가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아들을 저희가 직접 만나서 인터뷰한 적이 있었는데, 그 아들한테 저희가 물어보았었죠. 아브라함 어코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했더니, 이 아들이 하는 이야기가, 네타냐후 총리의 아들이 하는 이야기가 사실 자기네들은 그렇게 썩 반가운 그러한 내용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랍 국가와 이스라엘 국가가 평화 조약을 맺지 않았느냐라고 제가 다시 재차 물어보니까, 그때 이 아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였냐면 미국을 무서워하기 때문이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진짜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미국이 중심이 되어줬기 때문에 이 아랍 지역에, 이 중동 지역에 평화가 올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 아브라함 어코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쐐기를 박는 것이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과 아주 강한 동반자 관계가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가 조만간에 이 아브라함 어코드에 가입할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와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그 대가로 대규모 대사우디 수출과 투자 유치를 받는 빅딜을 성사한 것입니다. 이날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무하마드 왕세자는 가자 지구와의 휴전, 그리고 시리아 정세 안정, 이란 핵 프로그램 해체 방안, 유가 안정 등 중동의 여러 안보 현안도 의제로 다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무하마드 왕세자와 본격적인 양자 회담에 앞서서 먼저 당신을 만나 기쁘다라고 인사한 뒤에 우리는 서로 매우 잘 알고 있고 정말 서로를 많이 좋아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친분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대규모 투자와 일자리를 확보했다면서 사우디를 향해 우리는 당신의 위대한 조국에 계속해서 매우 잘 봉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서비스 잘해주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한테.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가 미국에 6천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1조 달러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 뭐 이런 말을 농담식으로 한 적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16일까지 나흘간 사우디에 이어서 카타르, 아랍에미리트를 잇따라 방문합니다. 또 1월 대통령 취임 뒤 첫 해외 공식 순방 일정인데 이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트럼프가 처음 대통령이 됐던 2017년에도 사우디를 첫 해외 방문국으로 선택해서 순방을 했었습니다.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오래전부터 확신이 있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확실하게 내 편으로 끌어들이면 중동 지역의 평화를 이룰 수가 있고 페트로머니를 컨트롤할 수 있게 돼서 에너지 가격에 대한 헤게모니를 미국이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은 결국은 경제권을, 전 세계적인 경제권을 쥐면서 미국이 정말 위대한 국가로 되돌아올 수 있는 아주 좋은 길이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이고요. 1차 대통령 집권 임기 때에도 시도했었으나 그것을 이번에 완성시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제안한 대로 오는 15일 이스탄불 평화협상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직접 온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순방 중에 전격적으로 참석할 수 있을지 이것이 주목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보도에 나왔습니다만은, 최근에 나온 보도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 순방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푸틴 대통령은 이 우크라이나 전쟁 평화협정 회담에 참여할지 말지 아직까지 결정을 못하고 있는 모습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대신에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협상 테이블에 보내기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발표가 나왔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가서 협상 테이블을 감독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중동의 평화가 이제 완성 단계에 갈 것이다. 여기에는 미국의 힘의 외교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한 것이고,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의 관계가 동반자 관계가 된다는 것은 전 세계 국제 유가 안정과 국제 에너지 가격 안정을 통한 경제권을 결국 미국이 쥐고 나가게 되는 그런 시발점이 된다라는 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협정이었다.